네, 지난 화요일에 국가 청렴도 순위가 발표가 됐는데요. 전 세계 180개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32위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역대 최고 순위라고 하네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일단 국가 청렴도 평가 이걸 어디서 어떻게 조사하는 거예요? 네, 국제 투명성 기구라는 예. 이 전 세계의 음. 부패 지수를 평가하는 기관에서 예. 해마다 예. 한 번씩 음. 발표를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요? 이게 청렴도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기관이 얼마나 투명하고 부패가 없는지를 음. 평가를 하는데 음.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이 외국 기관에서 평가를 받는 그런 어. 의미가 있죠. 그래요. 뭐 이제 그런 평가 항목이 상당히 많이 있겠네요. 이거 그러니까 순위를 매기기 위해서. 아무튼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132등이 역대 최고 기록입니까? 우리나라에서? 네, 이번에 발표가 된 게 역대 최고입니다. 오.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제 예. 출발을 할 때 예. 당시의 점수가 54점으로 세계 51위였습니다. 근데 이제 해마다 꾸준히 상승을 해서 이제 올해 정부 마지막 시기인 이때 지금 62점, 60 네, 점수로 이제 32등. 32등. 그럼 1등 국가는 어디예요? 이 북구 그 유럽 북구 세 개 나라 뭐 덴마크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이 세계 그러니까 수위를 다른 나라하고 좀 기록했습니다.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교를 해주신다면. 일본이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보다 조금 앞선 그 순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는 아시아에서는 우리가 이제 상당히 높은 편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선진국으로 지금 자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러면 그 정도로 좀 그 이 청렴도도 한 10위권 안에 들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좀 부족한 그러니까.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뭐 댓글 문자 이런데 32위면 좀 우리나라 이제 국제 그 위상이나 이런 거 보면 좀 낮은 거 아니냐 이런 또 의견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뭐 솔직히 좀 그 위상에 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자체 기록으로는 이제 역대 최고라는 데 의미가 있고요. 내년에는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예.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공공 청렴 지수하고 뇌물위험 매트릭스 이것도 동반 상승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뭐예요? 공공 청렴 지수는 이제 그 독일에 있는 예. 이 반부패 연구센터라는 데서 측정을 하는 건데요. 네. 청렴도의 경우에는 이 인식 지수입니다. 주관적으로 외국 기업이나 외국 애널리스트들이 평가를 해서 대한민국은 좀 부패한 것 같아, 아니면 좀 투명한 것 같아, 그런 인식. 그러니까 주관적인 그런 걸 평가를 하는 거고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공공 청렴 지수는 그 나라가 실제로 부패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통제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객관적 지표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사법 독립성이라든지 언론의 자유라든지 공공 재정 예산의 사용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수로 평가해서 하는 게 공공 청렴 지수입니다. 뇌물위험 매트릭스는 뇌물위험 매트릭스는 이제 기업들이 그 기업 활동을 할 때 공공의 영역에 뇌물을 줄 위험의 가능성 이런 거를 평가를 하는데요. 그렇죠. 머릿속에 떠오르면 옛날 기준하면 뭐 이래서 이제 프리패스나 네. 급행 티켓이라고 해서 뒷돈 찔러주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죠.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이제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와서 공무원한테 돈을 찔러줘야 이제 뭔가 뭐 인허가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이런 걸 의미를 하는데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런 뇌물을 줄 그 위험성, 그 네. 기업 환경의 청렴성이 네. 이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좋아져서 올해의 경우에는 역대 최고 순위인 21위 이건 상당히 이제 높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대한민국이 기업하기 좋은 청렴한 나라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1등하면 참 좋을 텐데. 네, 네, 제 욕심 같아서는 1등 해야죠. 청렴도 뭐 이런 거 평가들 다 1등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좀 속상합니다. 근데 권익위원회에서 지금 그 내놓은 분석을 보니까 이게 눈길을 끌던데 이렇게 순위가 상승했던 이제 그 비결 이유로 두 가지를 꼽았던데 먼저 코로나 상황 대응 과정에서의 정책이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어요.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이 이제 청렴도가 높아지려면 정부나 국민들 모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사실 작년에 LH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렇죠. LH 사태가 터지면서 이 청렴도 평가할 당시에 이게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고 전 세계에 이게 이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에서 보는 한국은 공직자들이 이렇게 부정부패를 하고 부동산 투기를 하는 그런 국가로 비춰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청렴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요. 실제로 다행히도 이제 작년보다 1점 더 상승한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 이유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이 사태에서 대한민국이 보여준 또 국민들께서 보여준 K 방역 이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 예.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됐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LH 사태 이후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네, 됐죠. 그래서 어떤 나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대처하고 수습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는가 이런 것도 청렴도에 많이 반영이 되었을 거다 그러면 생각합니다. 이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이제 그 뒤에 제정이 됐는데 이런 이제 그 법률적 보완 노력 이런 것들 네. 평가를 했다. 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해충돌 방지법 이야기가 나온 김에 김영란법 있잖아요. 네.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릴 게 있는데 특히나 이제 그 설 명절을 이제 코앞에 두고 있다 보니까 특히 궁금한 게 있는데 선물 액수 지금 시행령이 바뀌어서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최고 20만 원까지로 지금 완화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예. 설날이나 명절에 한해서만 예. 한시적으로 예. 농수산물 선물의 경우에는 예. 현행 10만 원에서 예. 20만 원으로까지 허용이 되었습니다. 설과 추석 명절에 한해서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평상시나 아닙니까? 똑같이 10만 원이고. 이번 설날의 경우에는 설 전에 20일, 설날 이후에 5일, 설 전에 24일, 설 이후에 5일 이렇게 한시적으로 인상이 된 셈입니다. 예, 이제 그때 이게 좀 그 완화가 돼야 된다는 주장이 이제 농축산 농가들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이 좀 고려가 돼야 된다는 목소리 때문이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권익위원장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뭐 끝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네, 양면성이 있는데요. 예. 이 청탁금지법이라는 것은 직무 관련성 있는 공직자에게 금품이라든지 청탁을 하는 것을 이제 금지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직자의 경우에는 일체의 금품이나 접대를 받지 않는 것이 법의 기본 취지다 생각하고요. 네. 사실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청탁금지법 시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농어민 축산 농가들이 의도치 않은 그런 이제 소비의 위축과 선물의 위축으로 네. 피해를 본다는 이런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특히 코로나 시기에 그런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농어민 단체들이 청탁금지법 이 기준을 명절이라도 높여달라는 이런 요청들이 매우 많았고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제 이런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개정이 됐는데요. 주무부처인 이제 권익위원장의 입장에서는 혹시나 이제 이런 기조가 농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돕는 데는 필요하지만 혹시나 이제 우리 사회에 잘못된 사인이 갈 수 있고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가 이런 우려도 사실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번 법의 개정을 계기로 예. 청탁금지법을 좀 더 더 규범성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일단 공직 사회에 이 사실상 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일체의 금품을 직접 관련성이 있을 땐 받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교육이나 여러 가지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예. 더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조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지난 19일에 어떤 개정안이 발의가 됐냐면 식사 한도 있잖아요. 네, 식사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도 지금 발의가 됐거든요. 네. 위원장님으로서 말씀하시기 좀 뭐한가요? 조금 이제 마찬가지 부분인데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주로 뭐 외식업 하시는 분이라든지 또 자영업, 식당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너무나 힘든데 3만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올려달라는. 1인당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한 사람이 5만 원짜리 식사가 뭐예요? 궁금해서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네. 정식 이런 걸 먹으면 네. 보통 한 뭐 그래도 2만 몇천 원, 뭐 3만 원이면 뭐 푸짐하게 잘 먹지 않습니까? 꼭 네. 5만 원까지 올려야 되는 겁니까? 이제 뭐 식당에 가서 고기를 좀 먹는다든지 거기에 고기? 반주를 좀 뭐 한우 먹고 이러면 네, 한우 이런 걸 드시면 예. 아무래도 5만 원이 넘을 수도 있죠. 아, 네. 그래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나둘 풀어가다 보면 네. 김영란법의 제정 취지 자체가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그 빗바르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점이 저희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상 이 청탁금지법이 만들어짐으로써 국민들 대다수 그리고 공직자들 95% 이상이 예. 이 법이 정말 좋은 법이다. 그래서 그 지지를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조금씩 그 법의 취지를 좀 양보하는 이런 또 훼손하는 이런 개정이 이루어진다면은 이 법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장점 또 필요성 이런 게 좀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그러니까요. 우려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야금야금 뭐 이런 현상이 좀 빚어져서 한번 좀 질문 드려봤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디지털 플랫폼 뭐 인공지능 기술 적용한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권익위에서 국민신문고라는 이제 국민들의 민원을 접수하는 그런 포털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국민신문고가 현재는 국민들이 접속을 해도 각 공공기관에서 민원을 이제 해결을 할 때 예. 뭐 이쪽으로 가라든지 저쪽으로 가라든지 그리고 해결이 좀 쉽지 않은 그래서 불만이 많으세요. 근데 작년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한 해 1,300만 건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1,300만 건이? 네, 우와. 그래서 국민들 3분 중에 1분 정도는 네, 네. 불편한 민원을 이제 공공기관에 제기를 하는 셈인데요. 그래서 이 민원을 좀 얼마나 좀 보다 효율적으로 또 신속하고 빠르게 또 국민들께서 이곳저곳으로 쫓아가는 불편 없이 한 자리에서 원스톱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고민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최근에 이제 디지털 신기술이 많잖아요. 메타버스라든지 블록체인이나 이런 신기술을 도입을 해서 네. 신문고 안에 들어가면 이제 아바타를 통한 메타버스 상담실에서 상담을 해서 네. 여기에 모든 공공기관이 연결되어서 원스톱으로 상담을 할 수 있고 또 AI가 이 바로 즉문즉답 솔루션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예. 그래서 민원을 보다 신속하고 빠르고 또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알겠습니다. 그런 구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